안녕하십니까, 김유주입니다. 어제 그 시험을 봤어요. 어제 경찰 시험이 있었고 어제 제가 해설 강의도 물론 똑같은 거 한번 찍었었습니다. 근데 조금 너무 일찍 올리려는 마음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모니터를 해봤는데 조금 부족한 면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찍고 어제 올렸던 거는 제가 영상을 지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찍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평 영상은 아마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진짜 이 영상만큼은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올라왔던 다른 해설 강의들 몇 개를 다 참고를 했는데 별로 다 제가 원치 않는 해석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자세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이 영상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총평은 영상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근 3년간 모든 문제들 중에서 제일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웠냐? 일단 시험을 어렵게 내는 그 방법 중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어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서울직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냅니다. 단어를 어렵게 내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어렵게 내는 거가 있냐면, 논리적 추론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그 후자에 해당됩니다. 논리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됐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문제 풀 때 잘 푼 줄 알았다. 채점해 보니까 40점이다, 50점이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서는 논리적인 생각을 조금 많이 할 수 있게끔 자꾸 자신을 앞으로 만약에 시험을 볼 예정이라면 그런 생각을 좀 더 깊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그런데 문제의 질은 제가 봤던 시험 중에서 거의 두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정말 문제의 질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이 길었죠. 바로 1번부터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한 게, compromise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타협하다, 절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타협하다, 절충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단어의 원래 뜻보다 경찰 시험에서 요번에 요거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 일부러 이렇게 낸 거고 문장 내에서 해석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는 거예요. 타협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 문장 내에서 어울리는 걸 한번 찾아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패배는 타협할 것입니다. 절충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회를, 뭐에 대한 기회입니까? 도달하는. Finals of competition 뭡니까? 결승전이죠. 결승전에 도달할, 결승전에 올라갈 기회를, 그들의 기회를 블랭크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패배는. 그러면은 패배를 하면은 우리 결승전에서 만나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결승전에서 그 마지막 결승전에 도달할 기회를 줄일 것이다. 잘 맞겠죠. 그래서 reduce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squander 뭡니까? 낭비하다, waste, squander, 그죠? 그다음에 뭐 reduce, 줄이다. 근데 여기서는 줄이다로 쓰였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해석이 원래의 기본 단어보다 더 중요시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fancy는 우리가 뭐 마음에 끄는, 뭐 되게 마음이 드는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rate라는 것은 뭔가 비율, 속도 혹은 뭐 등급 매기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정답은 reduce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2번. 우리가 이거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work up her appetite. work up이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뒤에 식욕이 나오면 식욕을 돋구다라는 뜻이 있어요. 식욕을 돋구다. 식욕을 돋구다라는 것은 우리가 whe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다뤄봤던 단어예요. 정규반 때. 그리고 쿼터에서도 한번 다뤄봤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whet이 work up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식욕을 돋구다의 또 다른 단어도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식욕을 흥분시키다도 이것도 식욕을 돋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work up, excite, 그다음에 whet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accommodate 뭡니까?
accommodate는 뭔가 수능 어떤 뭐 그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annihilate 뭡니까? 뭔가 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멸시키다. terminate는 비슷한 뜻이죠. 전멸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그죠? 그녀는 오랜 긴 산책을 했다. 그녀의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산책을 길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되게 쉬웠던 단어들이에요. 우리 versatile이라는 거 뭡니까? 다재다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sterilize 뭡니까? 이거는 살균의 sterilize가 뭐야? 살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살균의 futile 뭡니까? 헛된 vain 뭐 이런 거죠. 뭔가 뭐 성공한 게 아니고 헛되다 이럴 때 그 헛된 volatile은 뭡니까? 뭔가 휘발하는이 또 불안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해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는 블랭크한 배우입니다. 어떤 블랭크한 배우냐면은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던 블랭크한 배우입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너무 잘,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역할을 잘 수행했던 다재다능한 배우가 제일 맞겠죠. 많은 역할이라는 게 힌트가 나왔으니까. 아셨죠? 정답은 그래서 versatile 1번 하면 될 것 같고 자, 4번 볼게요. The food supplies were blank to meet the needs of flood victims. 자, 보시면은 그 음식 공급은 블랭크 했다. 충족시키기에 뭘? 홍수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블랭크 했다. 그러니까 홍수 피해자들의 어떤 필요들을 충족시키기에 그 음식 공급이 블랭크 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2번 그들은 탓하는 중이다. 그들의 실패를 탓하는 중이다. 그러면은 과거에 실패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들의 실패를 탓을 하는 중이다죠. 그러니까 실패를 왜 했죠? 뭐에 대해서? 준비의 블랭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우리의 가장 그 순리적인 이유가 뭐예요? 준비를 잘해서 못해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업과 니은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았다고요? Their failure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두세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패 탓을 하는 중이다 하면 실패는 뭐에 대한 부재죠? 준비 부족 뭐 이렇게 나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inadequate. inadequate는 부적절한 뜻도 있지만은 불충분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3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thorough는 뭡니까? 뭔가 철저한, ambiguous. 이거는 뭔가 애매모호한, vague, nebulous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애매모호한, 철저한, 부적절한이 뭡니까? 불충분한, sufficient는 충분한. 이거는 완전히 반대어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 홍수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굉장히 부족하다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준비 부족에 대해서 실패를 탓하는 중이다. 아시죠? 그래서 실패를 했다는 거니까 과거에 실패를 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게 준비 부족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3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efficiency, 어떤 그 효율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producing, 뭐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뭔가 생산하는 걸 의미한다. A desired outcome rapidly,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매우 빠르게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맞죠? 효율성이 높으려면 굉장히 단기간 내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걸 의미한다. 뭐와 함께? 가격에 굉장히 블랭크한 양과 함께. 그러면은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들여서 똑같은 A 제품을 만들었다 보세요. 10만 원을 들여서 A를 만든 사람과 1,000원을 들여서 A를 만든 사람, 누가 더 효율성이 높은 사람이죠? 1,000원을 들여서 A를 만든 사람이 효율성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뭐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아셨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게 나온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됐다. A라는 똑같은 물체를 10만 원에 만든 사람이 1,000원에 만든 사람이 누가 더 효율성이 높은 사람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그 효율성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입니다. 그 이익에 뭐에 대한 산업과 사업의 이익이 굉장히 특별한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유형적으로 전형적으로 광고되어집니다. 뭐로써? 블랭크로서. 그 고객을 블랭크하는 것으로서의 일반적으로 광고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기억번이라는 건 일단 가격이 낮은 거니까 most나 maximum 아니고 minimum, least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가 니은번 보게 되면은 효율성에 대한 그 생각은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 사업과 산업의 이익에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그 사업과 산업에 굉장히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효율성의 생각은. 됐죠? 그러나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한테는 이익이 커요. 효율성이라는 그런 생각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고되어지는데 그 고객들에게 블랭크 한다는 것으로서 광고되어진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은 아래가 한번 보고 니은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샐러드 바와 셀프 서비스 가솔린, 셀프 주유소죠. ATM 기계,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디너는 몇 가지의 좋은 예들입니다. 그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절입니다. 고객들이 종종,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샐러드 바, 셀프 서비스 가솔린, ATM, 마이크로웨이브 디너 같은 것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들한테 굉장히 이익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셀프 서비스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어때요?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로는 그 회사에게 이익도 되지만 또 누구한테 이익된다고 또 광고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 커스터머, 고객들에게도 또한 이득으로서 또한 광고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셀프 주유소는 쌉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하면은 몇백 원 더 절약할 수 있어요. 1리터당. 이런 거를 말하면은 사람들이 야, 이런 거 이제 조금 효율성이 높은 거니까 조금 이익이 되네. 커스터머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느껴지겠죠. 그런 얘기니까 여기서는 베네핏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서 흥미로운 점 대절입니다. 고객들이 종종 결국에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미 과거에 전에 그것들에 대해서 되어졌던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그 고객들이 결국에 더 많은 시간과 때때로는 더 많은 돈을 결국에 블랭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이미 과거에 그것들에서 과거에 이미 되어졌던 것들을 그 고객들이 그 end of mind, 결국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러니까 이미 전에 했던 것들을 그냥 또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고객들이 결국에 더 많은 시간과 때때로는 더 많은 돈을 블랭크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미 전에 했던 걸 그냥 또 하는 거니까 오히려 뭐 하는 거죠? 결국에 돈을 더 많이 쓴다가 나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거에 명제만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미 과거에 다 있었던 거고 그거를 또 하는 거니까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팽창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쓰는 게 낫겠죠. 스펜딩.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니멈 베네핏 스펜딩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좀 호구다 막 이런 느낌이 나겠죠. 고객은 좀 호구라는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6번. 어법 문제죠. 각각의 색깔은 다른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진 서로 다른 어떤 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과는 전형적인 뭐야? 능수동의 과거 분사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앞에 qualities를 꾸며주니까 관계시키는 거예요?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관계되어지는 거니까 associated가 quality를 꾸며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진 서로 다른 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and가 나왔어요. and가 나왔다는 얘기는 항상 제 언어 밑줄을 2개 치죠. 그래서 and가 나오면은 그냥 그리고 하는 순간 초딩입니다. 초중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각각의 색깔은 서로 이것과 관련되어진 서로 다른 질을 가지고 있고 이것과 그리고 영향을 뭐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and 다음에 affect를 우리가 2번이라 동그라미를 치면 1번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1번이 뭐죠? 앞에 has예요. 해석상. 해석이 해봐야 되는 거죠.
각각의 색깔은 이것과 서로 관련되어진 서로 다른 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색깔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그럼 이건 당연히 스위치 때문에 틀렸죠. affect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each color라는 것은 each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affect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이 틀렸죠. 니은번이. 그죠? 우리의 그리고 각각의 색깔은 우리의 기분과 느낌에 영향을 준다. 아셨죠? 몇 가지의 결합, 색깔의 몇 가지의 결합은 자연적으로 잘 어울립니다. 다른 것들이 불일치라고 느끼는 반면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다른 것들은 서로 불일치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discord라는 것은 우리가 accord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동의, 일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iscord라는 것은 우리가 불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서로 불일치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몇 가지 색깔의 결합은 서로 잘 어울린다. 맞죠? 빨간색, 파란색, 태극기에 그런 거 잘 어울리는데 갑자기 막 태극기에 막 핑크색, 막 검정색 이렇게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잘 어울리지만 안 어울리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궁합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take care not to bring too many color into room. 그죠? 신경 써라. not bring. 가져오지 말 거를 신경 써라. 이거 해석되십니까? 신경 써라. 관심을 기울여라. 가져오지 말 거를. 그죠? 너무 많은 색깔을 방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리고 결국에 너무 많이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해석 다 되시죠? 그래서 리을번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take care는 뭐뭐를 관심을 기울이다. 뭐뭐에 신경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뒤의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구가 목적어로 쓰였다는 건데 투부정사의 부정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준다? take care of no bring, no to bring 맞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건 take care의 목적절이 투부정사가 나온 건데 투부정사의 부정은 우리가 not의 위치를 무조건 어디 앞에 써준다? 투부정사 바로 앞에. 그러니까 not to bring이 나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not to bring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게 맞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not to bring 쓴 거 맞는 거죠. 그럼 정답은 2번이 틀렸고. 자, 바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오늘 몇 가지 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너무 빨리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막 그냥 저희가 분석도 안 하고 그냥 풀자마자 하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사회심리학자들 어디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요청했다. 대학교 학생들이 서 있으라고 어디에? 그 언덕의 분지에 뭐하는 동안에? 아주 무게가 나가는 백팩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6번에 니은번이랑 7번에 기억번이랑 의미 똑같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석으로밖에 찾을 수 없는 거죠. 자, estimate the steepness of the hill. 그 힐의 경사를 estimate 하라고 뭐 했다? 요청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sk 다음에 여기 목적어 college student가 목적어가 뭐니까? to stand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2번이라 하면 1번은 어디 있어요? 여기죠 1번. 근데 우리는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의 to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요청했다. 대학교 학생들이 서 있으라고.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이 측정하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병렬의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항상 and나 or나 but이 나오면은 그냥 그리고가 아니라고. 아셨죠? 항상 2번 동그라미든지 1번 동그라미를 찾으려는
뒤에 거의 형태와 앞에 거의 형태를 찾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몇 개의 참가자들은 서 있었다. 뭐뭐 옆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 옆에.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들이 오랫동안 알았던 친한 친구들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몇몇은 서 있었다. 친구들 옆에. 어떤 친구들이면 그들이 알지 못했었던 그들이 알지 못했었던 길게,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몇몇은 서 있었다. next stranger, 낯선 사람들 옆에 서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서 있었다. 혼자. 뭐 동안에 그 실험 동안에. 이해하셨죠? 자, 디귿, 니은번 우리 정말 많이 했죠. 우리 그 문법 특강 그 최근에 올라온 14강짜리에서도 제가 정말 잘 설명을 했는데, 그죠? 만약에 공이 여러 개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썸이라 그러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나머지 때만 뭘 붙인다 그랬죠? 나머지일 때만 D를 붙인다. The other이 될 수도 있고 The others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몇몇은 가장 친한 친구랑 서 있었고, 몇몇은 그냥 오랜 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랑 같이 있었고, 또 몇몇은 누구랑 서 있었죠? 낯선 사람과 서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실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썸으로 표현했을 때 마지막에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the others 쓴 거예요. 이건 the others라는 얘기죠. 이거. 중요한 건 s가 붙어야 되는 거죠. 왜? 한 명, 두 명 이상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혼자 서 있었다. 실험 동안에. 아셨죠? 그래서 니은번은 뭐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참가자들 어떤 참가자들이냐면은 서 있었던 매우 친한 친구와 함께 서 있었던 사람들은 주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낮은 평가를, 낮은 측정치를 주었습니다. 뭐에? 그 경사도에 대해서. 자, then 뭐보다? Those who stood alone, 혼자 서 있는 사람들보다. 틀린 거 바로 나왔죠? 우리가 우선 뭐가 나옵니까? 바로 비교급이 나오죠. 그죠? then이라는 것은 앞에 무슨 비교급이 나와야 되죠? 우등 비교급. 비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등 비교, 동등 비교, 열등 비교. 우등 비교는 뭐가 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형용사 다음에 ER이든지 혹은 삼음절 이상이면 more,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뒤에 뭐 나오죠? 비교 대상으로 then을 넣어주는 경우. 앞에 무조건 비교급이 나오는 경우. 동등 비교는 뭐예요? 뭐 as, 형, 부, as. 혹은 만약에 이게 부정일 때 so, 형부, as도 상관없다 그랬죠. 열등 비교는 뭐예요? less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than 이렇게 나오는 경우. 들 뭐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원급 나온다 그랬고, 여기도 원급이 다 나온다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우리가 문법 특강에서 다 한번 했던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then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나야 된다? 무조건 비교급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한 더 낮은 평가치를 주었다. 뭐가 나야 된다? lower. 정답은 디귿번 틀렸죠. 아셨죠? 뭐보다 혼자 서 있고 낯선 사람들과 서 있고 새롭게 형성된 친구들 옆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 그 경사도에 대해서 훨씬 더 낮은 측정치를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니은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번 맞습니까? 니은번에 틀린 게 뭐죠? 디귿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8번. 자, 적절한 걸 고르시오. 그죠? 일단 보시게 되면 look forward to ing는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모른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은 초시생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영어에 조금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주셔야 되는 게 look forward to는 뒤에 뭐 나온다? 전치사 to기 때문에 ing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사 to로 쓰이는 거 정리를 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adjust,
이것도 ing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뭐뭐 하는 것을 조정하다라는 의미를 쓰였는데 adjust to 부정사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o ing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object도 이것도 뭐 하냐니까 반대하다인데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object to 부정사 나오면 안 돼요. object to ing. 또 하나는 뭐죠? 헌신하다라는 거. 3개 나오죠? be committed to ing, be devoted to ing, be dedicated to ing가 나오는 거. 3개. 그죠?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뭐 있죠? 우리가 뭐뭐와 관련이 되어지다. be related to ing. 이거랑 똑같은 게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왔죠? 사회복지직인가? 예전에 be tied to도 뭐 나옵니까? ing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to 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 to가 된다는 거. 둘 다 다 싹 다 ing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도 가장 기본적인 referred to ing가 틀렸고. 그죠? 2번은 뭡니까? 그 구성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다. 10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consist of가 되겠죠. consist of라는 것은 근데 좀 알아줘야 되는 게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이런 뜻이죠. consist of라는 것은 어떠한 이러한 전체가 이렇게 몇 가지의 것들로 구성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몇 가지의 큰 것이 조물애기들로 구성된다가 consist of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만들어주면 돼요. United States, 미국은 consists of, 구성되어진다. 50 states, 50개의 주들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50개의 조그마한 주들이 모아서 크기가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consist of는 좀 중요한 게 지금은 이게 전치사가 틀려서 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알아야 되는 게 8번에서 2번과 3번 보면은 동사에 어울리는 전치사를 안 써서 틀리게 된 거거든요.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동사에 대한 어울리는 전치사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consist of, be familiar with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of, with라서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똑같은 건 안 나오니까 관련되게 나올 것 같으면 이런 게 나오죠. 뭐가 나오면 우리가 이게 두 개가 다 똑같거든요. comprise랑 consist of도 어떤 전체적인 것들이 이걸로 구성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동이 안 되는 거죠. 수동이 안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USA consist of 50 states. 그죠? 미국은 구성된다. 50개의 주들로 구성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뭐라고요? USA comprises 50 states.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구성된다. 50개의 주들로. 아셨죠? 이것도 자동사, 이거는 타동사예요. comprise는 구성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이건 타동사고 이건 자동사예요. 됐습니까? 또 하나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게 be composed of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USA is composed of 50 states.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시험 준비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의미를 알게 되면은 전체에서 나머지들로 구성된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심화적으로 간다 그랬죠, 오늘. be composed of는 뭐뭐로 구성되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형태니까 이거는 원래는 compose는 어떤 의미예요? 타동사의 뭐뭐를 구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가 부분으로 구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consist with이 아니고 of가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are you familiar? 우리 뭐뭐와 친숙하다라는 건 전치사가 to가 아니고 뭐 나온다? with가 나온다. 앞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너는 친숙하냐? 어떤 컴퓨터웨어 소프트웨어냐면 그들이 사용하는. 여기선 대시 무슨 대시 생각됐다? use에 대한 목적어가 생각됐으니까 목적과 관계되면서 that도 생각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맞는 거 같고 뒤에 거는 맞고 앞에 거는 with이 나와서 틀렸고, 그죠? with로 나와야지만 틀린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radioactive waste 어떤 음파선에 대한 쓰레기들은 처리되어져야만 한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be disposed of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처리되어지다라는 뜻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처리되어지다. 이거 하나로 그냥 뭐예요? 완전한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사 아니고 완전한 그냥 동사예요. 만약에 뒤에 safely가 없어도 맞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동사라고. 오케이? 뭔가 완전한 동사라고. 였습니까? 자동사는 아니고 완전한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쓰레기는 처리되어져야 한다. 어떻게? 안전하게. 그냥 이 자체가 이 must be disposed of를 꾸며주는 부사니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였습니까? 따라서 4번이 맞고 1, 2, 3번이 다 틀렸습니다. 되게 좋았던 문제입니다. 자,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이거는 저희가 정규반 때도 그렇고 하프도 그렇고 항상 정말 많이 다뤘던 그런 개념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as든지 do든지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은 이 동사에 대한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as 후치라는 문법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해석 어떻게 나오죠? 무조건 양보의 의미. 무조건 비록 뭐뭐한다 할지라도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형용사가 나왔고 as가 나왔고 뒤에 뭐 나왔습니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이 비동사에 대한 hot이 보호로서 쓰였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죠? 그 밤 공기가 굉장히 뜨겁다 할지라도. 아셨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 밤 공기가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그들은 잤다. 사운드리가 뭔가 소리적으로 아니죠. 건강한 이런 뜻이 있으니까 매우 푹 잤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됐죠? 이 개념을 아냐 모르느냐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번 어젯밤에 경찰은 last night 나왔는데 우리가 명확한 시제의 과거가 나오면은 시제를 완료 형태 쓰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냥 과거 형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난 밤에 경찰은 말했다 대절이야를 그들이 발견했었다고. 누구를? Miss the girl. 틀렸죠? 그죠? 이건 두 개가 틀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도 어제 실수를 하는 게 이건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miss라는 단어가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죠. 자동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사라지다. 타동사는 뭐죠? I miss you.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빈말입니다. 정말로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그죠? 진짜 나를 그리워하나를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I miss you 뭐 이렇게 쓰잖아요. 난 너가 그리워, 너를 그리워해 해서 그냥 타동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는 자동사는 뭐가 안 되죠? 수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는 이게 사라진 여자가 된다 그러면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능동 형태인 missing girl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사라진 여자를 그들이 발견했었다는 것을 지난밤에 경찰이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said라는 건 시제가 과거고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은 시제가 과거보다 하나 더 전이니까 3개가 되겠죠. 오케이? 뭐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말한 거랑 발견했던 거랑 시제가 다릅니다. 발견한 게 더 과거고 말한 건 그거보다 좀 더 미래적인 시제의 과거로서 쓴 거 맞고 대각으로 쓴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아셨죠? 자, 3번을 제가 좀 잘못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턴이라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턴이라는 것은 자동사도 있고요. 이것도 타동사도 있어요.
자동사는 뭐죠? 그죠? 그의 머리는 회색으로 변했다. His hair turns gray 이렇게 쓰거든요. 턴이 그냥 변하다라는 자동사예요. 근데 우리가 타동사도 있어요. 변화시키다라는 타동사도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거는 뭐가 있죠? turn A into B가 있어요. A를 B로 변화시키다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사로 쓰면 뭐가 안 된다 그랬죠? 똑같이? 뭐가 된다? 수동이 안 되죠. 타동사로 쓰면 수동이 되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해석을 해보면은 그 신호등은 변했다, 파란색으로. 변했다라는 그냥 자동사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수동태가 아니고 뭐가 나오면 된다? 그냥 능동 형태의 과거형이 turned로 바뀌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떤 형태가 돼요? A는 A의 입장은 변화되어진 거죠. 변화되어졌습니다. 뭘로? into B로.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서 into가 빠졌다고 설명을 해서 틀렸다고 봤거든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신호등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지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일단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뭔가 바뀌는 경우에서는 이 A는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 into가 빠지면 틀렸다라고 봐야만 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turn을 실수로 변하다라는 자동사로 안 보고 변화시키다는 타동사로 봐서 틀린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어제 잘못 설명했는데 이런 개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turn이 자동사라는 변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동태를 안 써주고 능동 형태로 쓴다는 얘기죠. 아셨죠? 신호등은 지가 스스로 변하는 거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이 정말 중요했죠? 우리가 4번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때까지 봤던 모든 사람들 중에 분사 구문을 절로 고쳐보세요 했을 때 정확하게 고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100명 중에 1명. 진짜예요. 자,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을 정말 많이 공부를 했는데 설령 자기가 한번 안 바꿔봤다 하시는 분들은 틀리셨을 거예요. 내가 직접 바꿔봐야 됩니다. 스스로 써보고. 그래야지만 개념이 확실히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분사 구문을 뭘로 바꾸는 거죠? 네, 절로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4가지의 스텝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죠? 접속사가 생략이 될 경우 접속사를 다시 넣어준다. 그죠? 제가 그냥 만만한 접속사 뭐 넣으면 다 된다 그랬어요? as 넣어주면 돼요. 그죠? 그럼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저번에 지방직 시험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작년에 바로. 주어가 같을 시. 주어가 같다는 얘기는 이 주절의 주어와 이 분사구 안에 의미에 있는 주어가 같을 경우 우리가 이 분사 구문의 주어를 생략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로 바꿀 때 주어가 같을 시 생략된 거를 다시 뭐 해준다? 다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주어가 같을 시 생략된 주어를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절로 바꿀 때는.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무슨 형 찾기? 기본형 찾기. 기본형 찾기라는 우리 그 기본형 찾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뭐 ing나 pp 형태나 이런 게 나오면은 어떤 거를 사전에 찾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우리가 그냥 ing가 이거의 기본형 뭡니까? 그냥 run이에요, run. 사전으로 찾을 때 그냥 run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형을 찾아주는 건데 우리가 능동이면은 그냥 동사 원형 쓰면 된다 그랬고 수동이면은 근데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BPP 형태로 기본형을 찾아주면 된다 그랬죠. 네 번째는 뭐였죠? 마지막 단계. 시제 비교. 시제가 ing일 경우 혹은 having pp일 경우. 이건 무슨 시제? 동시제. 이거는 하나도 과거. 이 단계를 오프라인에서 정말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그렇게 바꿔보자는 얘기죠. 분사 구문을 해석만 하면은 해석은 되는데 문법 문제에서는 절로 바꾸는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혼자 한번 바꿔봐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 단계 접속사 넣기 as 한번 넣어봅시다. as를 넣어주면은 일단 됐고 첫 번째 단계 끝났고 일단 뭐 끝났다 치고 자, 두 번째 자 주어가 같을 시 주어가 생략이 된다 그랬죠? 자 봅시다. 여기 he가 있고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자체 문장에서는 이 he랑 여기 분사구 안에 있는 he랑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의미상의 주어가. 그래서 생략을 해준 거거든요. 그 생략시 보여준다고요? 다시 넣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넣어줘 봅시다. 그죠? 왜냐면 여기랑 똑같은 주어기 때문에 분사구에서 he를 생략해 준 거니까. 아시죠? 세 번째. 기본형 찾기. 능동의 경우 동사 원형 그냥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being이라는 ing형인데 이거의 기본형은 뭡니까?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그다음에 뭐 똑같이 써주면 되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시제 비교. ing면은 동시제. 자, 그러면은 ing니까 요놈과 동시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비동사를 과거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볼까요? 비동사의 과거 형태. 근데 주어가 he니까 뭐밖에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해석해보세요. 우리가 순서대로 바꿨습니다. 이 문장이 맞다면은 이 문장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규칙으로 바꾼 거니까. 해석해볼까요? 그가 어떠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풀려났다. 그가 증거가 아니래요. 말이 됩니까? 안녕, 나는 증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기서 틀린 거는 어디에서 빠다리가 났냐면은 빠다리라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어디서 오류가 났냐면은 여기에서 오류가 났어요. 여기에서.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여기 he랑 여기 분사구의 주어랑 같은 게 아니에요. 그가 증거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넣어줘야 돼요, 앞에? 그냥 이 똑같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뭐가 힌트예요? 없어서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없다라는 것, 있다 없다라는 건 우리 어떤 걸 배웠어요? There 비동사가 나오면은 있다잖아요. There is an apple. 해석 어떻게 합니까? 사과가 있다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생략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어가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뭘 넣어줘야 돼요 앞에? 여기 there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주어가 같지 않으니까 생략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이 틀렸어요. There being no evidence against him. 그러니까 여기서는 he가 아니고 여기도 뭡니까? 이게 there 이렇게 나와줘야 됐었죠. There was no evidence.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풀려났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뭐죠? 틀린 거죠? 적절한 거죠? 적절한 거니까 뭐 1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웠던 문제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문제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말 잘 낸 문제들이죠. 되게 좋았던 문제예요. 8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정말 문법 문제 잘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고쳐봐야지만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귀찮은 과정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저는 많이 해봐야지 안다고요. 이거를.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우회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야 돼요. 탁 붙여보고 그럼 명백하게 틀린 걸 알잖아요. 아셨죠?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10번은 뭐 생활영어인데 생활영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전 영상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떤 비판을 했냐면은 영어를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해설 강의를 그렇게 찍은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핵심어가 이거니까 답이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찍겠는데 제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 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경찰 시험 문제 보면은 길지가 않거든요. 되게 짧아요. 충분히 다 읽고 풀 수 있어요. 일반적인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충분히 읽고 풀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괜히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 꼼수 부려가지고 어떤 한 부분 혹은 뭐 핵심어, 주제어 이런 거 보고 답을 찍으려는 분들이 계신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천박한 짓입니다. 자, A와 B에 대한 응답을 간 적절한 것을 After a long day at work 일에서 매우 긴 시간 이후에 난 정말로 힘들었다. That makes two of us. 이거는 뭡니까? 나도 동의해 라는 뜻이죠. 동의해. 이거는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나도 그래 라는 뜻이죠. 나도 그래. 뭐 1번 맞는 것 같고.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bar we went last Friday? 그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갔던 그 바의 이름은 너 기억하냐? Oh man, it's just on the tip of my tongue. 그죠? 혓바닥에서 나올 듯 말 듯한데 막 이런 뜻이에요. 기억이 날 듯 말 듯해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그죠? 다음 3번. I'm so excited to see this film. 나 이런 필름을 보게 돼서 굉장히 기뻐. 흥분됐어. 어벤져스 저 봤거든요. 질이죠.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엔드게임 굉장히 질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이 필름을 보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어. 나도 역시 그래. 필름은 two thumbs up. thumb이 뭡니까? 엄지죠. 두 개 엄지척이라는 얘기죠. 모든 비평가로부터 극찬을 받았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괜찮죠? 보시면 되고. under the weather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수고해요. 뭡니까? 그냥 기분이 좋지 않다. 꿀꿀하다는 뜻이에요. 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나는 꽤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뭡니까? 비가 내리지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날씨의 뜻이 아니고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죠. 이런 쉬운 문제. 이거는 괜찮다 치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볼게요. 자, an idea come to me. 그 아이디어가 나에게 왔다. 그리고 나는 불을 껐다. 스튜디오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에게 번뜩 찾아와서 난 스튜디오에 불을 껐다. 그 darkness, 어둠에서 나는 두었다. 첼로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뭐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스파이크가 뭐냐면은 원래 기본 뜻은 대못, 못이에요, 못. 근데 첼로를 킬 때는 그 스파이크로 첼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딱 고정하잖아요. 이게 스파이크예요. 그러니까 이 첼로 스파이크를 나는 두었다. 어디에? Loose spot on the carpet. 카페트에 loose spot이라는 게 loose spot, 해진 장소. 그러니까 아마도 카페트에서 맨날 첼로를 켜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거를 갖다 댔다라는 얘기죠. 첼로를 키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석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컴마 나왔고 뒤에 엔드가 나왔고 드루가 나왔네요. 그럼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이겠죠. 그럼 나는 put 했고 나는 frightened 했고 그리고 나는 drove 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뒤에 거는 뭔가 음악적 용어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첼로를 카페트의 해진 자리에다가 두었고 첼로의 스파이크를 그리고 나는 tightened 그 굉장히 쪼였다. the bow 활을 쪼였다. 이해했습니까? 활을 뭐 쪼이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drew it across the open stream 개방현으로 이것을 끌었다. 이것도 뭐 첼로의 영어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첼로를 키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I took off my shorts 나는 내 옷을 벗었고 그리고 tried it again 이걸 다시 한번 해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옷을 입고 켰는데 다시 한번 해봤다는 얘기는 옷을 벗고 다시 한번 해봤다는 얘기고 It was the first time in my life I felt the instrument against my bare chest. 이것은 첫 번째였다. 나의 첫 경험이었다. 나의 라이프에서. 근데 우선 대시 생각이 되겠죠. 뭐가 첫 경험이었냐면은 내가 느꼈던 게 첫 경험이었대요. 뭘? 그 기구를, 그 악기를 느꼈던 게 첫 경험이었대요. 나의 벌거벗은 체스트에서 그 악기를 느꼈던 것은 첫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옷을 벗고 쳐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경험이었다. 우통을 까고 첼로를 한 거. 즉 내 발가 벗은 그 가슴에서 첼로를 킨 게 처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시죠?
I could feel the vibration of the strings. 그죠? Travel through the body of the instrument to my own body. 그죠? 그러니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활의 진동을. 우선은 오형식이네요. feel 목적어, 목적 보호니까 그 활의 진동이 옮겨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뭘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 악기에서 내 자신의 몸으로 통해서 그 활의 진동이 옮겨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뭔가 내 몸까지 느꼈다는 얘기고. I'd never thought about it. 난 그거에 대해서 절대 깨닫지 못했었다 전에. 음악 연구자들은 항상 말했다. 몸에 대해서 그 resonating, 공명의 특성에 대해서, 다양한 악기의 공명의 특성에 대해서 항상 말했었다. 음악 스콜라들은. 그러나 확실히 그 연주자 자신의 몸은 must have some effect on. have effect로는 영향을 끼치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must have니까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확실히 그 연주자 자신의 몸은 조금 영향을 끼치면 틀림이 없어요. 어디에? 그 소리에 영향을 끼치면 틀림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악기 소리에 영향을 끼치면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As a dog into. 자, dog into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샅샅이 살피다. scrutinize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세밀히 뭐 알아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알아봤을 때, 그 주목할 것들을 알아봤을 때, 콤마를 안 찍어준 거죠. 나는 기억했다, 생각했다. 내 자신의 가슴과 폐가 연장이라는 것을, 뭐에 대한 연장입니까? 그 소리, 음악의 연장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나의 가슴과 폐가 그냥 가슴과 폐가 아니고 뭐의 연장이다? 소리의 연장선이라는 얘기죠. 그걸 나를 생각했다. 내가 이 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아셨죠? 나는 뭐뭐인 것처럼 보였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소리를. By the way I sat. 그죠? 내가 앉아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muscular 뭡니까? 그러니까 muscle에서 나온 거죠. 근육이죠. 나의 상체의 그 근육의 텐션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그런 장소에 의해서, 위치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소리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근육의 힘이라든지 앉아있는 어떤 위치, 자세라든지 뭘로 바꿀 수 있다? 음악의 소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는 뭐였다? 인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3번이죠. 4번이죠. 4번. 화자는 연주할 때 본인의 자세가 첼로 소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딴 거는 말이 안 되죠. 어둠 속에서 여기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거를 고르네.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이 2번이죠. 2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주를 했다는 아니죠. 여기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문맥상에서 추리를 해볼 게 있는데, lose spot on the carpet. 카페트에 굉장히 해진 자리에 스파이크를 갖다 놨다니까 해졌다라는 얘기는 처음 쳤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 쳤다는 얘기로 우리가 하나의 단서로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처음이라는 것은 느낀 게 처음이냐는 것은 그 빨개 벗고 친 게 처음이라는 얘기지 첼로 자체를 처음으로 친 건 아니겠죠. 첼로는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imary purpose of pepper. 그죠? 그러니까 그 후추의 주된 목적은 as with all fruit. as with은 뭐뭐와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후추의 주된 목적은 그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다. 뭐 과일 같은 것도 원래 그 본연의 그 특성이 뭡니까? 자손 번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를 퍼뜨리는 것이다. 그 후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나 꼭 뭐와 마찬가지로 그 과일이 도움이 되는 유기체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저한테 꼭 뭐뭐처럼이죠. 그 과일이 도움이 되는 유기체를 끌어들이는 것 같이, 그죠? 어떤 도움이 되는 유기체냐면은 그 씨앗을 퍼뜨리는 도움이 되는 유기체를 과일이 끌어들이는 것처럼, 뭐 같은? 새들과 같은. 이것은 또한 이끈다. 해가 되는 유기체들도 이끈다. 해가 되는 유기체가 어떤 해가 되는 유기체냐면 그 씨앗을 붕괴시키는 해가 되는 유기체들 또한 끈다라는 얘기죠. 뭐와 같은? 곰팡이들과 같은. 그러니까 과일들은 자기를 먹어주세요라고 하죠. 새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씨를 퍼뜨리잖아요. 새들이 먹고 똥 싸면은.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유기체들을 끌어들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페퍼는 또 뭘 한다는 얘기죠? 자기 씨를 먹으면은 그 씨앗을 파괴하는 어떤 유해한 마이크로브도 또한 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studying wild pepper plant, 어떤 야생의 후추 플랜트를 연구하는 몇 개의 그룹의 인터내셔널 리서치들은 발견했다. 대처리아를.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냐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균들이 있는 곰팡이가 있는 지역에서 후추들이 포함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뭘? 더 많은 캡사이신을. 근데 캡사이신은 뭡니까? 자연적인 어떤 반부패 요소인 그런 캡사이신을 포함한다고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들은 지지했습니다. 가설을. 어떤 가설이냐면은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적응적인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준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어디서? 과일의 화학에서. 됐습니까? 화학에서 환경적인 요소가 적응적인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굉장히 병균이 많은 곳이면은 캡사이신을 많이 포함하잖아요. 후추가. 반대로 환경이 균이 없는 지역이면 캡사이신을 별로 포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적응하는 어떤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지지해준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답 보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또 하나, 문제 유형이 중요할까요? 해석이 중요할까요? 해석이 중요해요. 문제 유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2번 같은 문제가 뭐 신유형이다, 신유형 문제다라고 했는데 개소리죠. 해석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죠? 그냥 해석 다 되면 돼요. 그죠? 1번 bird, 새들은 항상 도움이 된다. 그 과일의 씨앗을 확산시키는 것에 항상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서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페퍼에 있는 페퍼가 어떤 지역에서는 캡사이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않죠. 그게 왜 그렇죠? 균에 대항하기 위해서 환경이 적응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새는 음식 그 과일의 씨앗을 퍼뜨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에 관한 것을 유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 다음에 2번 캡사이신, 그 후추 안에 캡사이신은 끌어들인다. 뿐 아니라 helpful but also harmful organism, 어떤 helpful, 도움이 되거나 그러나 또한 해가 되는 유기체들을 끌어들인다. 자, 캡사이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균이 많은 지역에 있으면 캡사이신이 많다 그랬지 캡사이신 자체가 이런 유기체들을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2번 아니고 3번. 과일의 화학은 영향을 받는다. 뭐에서? 유기체에 의해서. 환경에서의 어떤 유기체에 의해서 과일의 화학은 영향을 받는다. 그죠? 뭐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과학의 화학식이라는 것은 그 과일의 화학식이라는 것은 페퍼, 후추 자체의 화학 섞인 성분이 캡사이신이죠. 그게 펑구스가 많은 그 병균들이 많은 곳에서 많다니까 그 환경적인 유기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죠. 4번 뭡니까? 더 많은 캡사이신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맛이 난다. 더 좋은 맛이 난다.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면 될 것 같고 13번. 자,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글을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나눠지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글을. 탑뷰잉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눠지는 걸 알아야 된다. 그죠? 가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질이다. 어떤 질이냐면 네가 어떠한 그런 후보자들에게서 원하는 자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질들이다. 자, 그러면 자질들이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뭔지가 앞에 무조건 남아줘야 되고 그리고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또 병렬이 아니고 뭡니까? 또 다른 예시, 그 위에 있는 예시들에 대한 연결이 되는 순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결정하는 것을 시도한다면 그 매우 적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위치를 채우기 위한 사람, 채우는 것을 결정한다고 시도하는 중이라면 봐라. 뭘 봐라? 쓰기 능력을 봐라. 글쓰기 능력을 봐라. It doesn't matter.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마케터인지 세일스 퍼슨인지 디자이너든지 프로그래머든지 혹은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라이팅 스킬은 페이오프는 뭡니까? 성공할 만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라이팅 스킬은 아마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at's because 그것은 때문입니다. Being a good writer,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이 거의 쓰기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은 쓰는 것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쓰기와 좋은 작가가 있으면 뭔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좋은 작가가 되는 게 더 상위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Clear writing, 명백한 writing은 sign입니다. 깨끗한, 명백한 생각에 대한 어떤 표시입니다. 좋은 라이터들은 압니다. 어떻게 의사소통할지 압니다. 그들은 make things easy to understand. 어떤 것들을 만듭니다. 어떤 것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둘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몇몇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글을 쓰는 사람 자체가 글쓰기보다 이런 것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글쓰기 그 본연의 그 능력들보다 의사소통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두기도 하죠.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글쓰기 그 이외에도라는 표현이 좀 적당하겠네요. 그들은 안다. 무엇을 생략할지도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글 쓰는 사람들의 글쓰기 능력을 제외한 어떤 강점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네가 이런 어떤 후보자들에게서 원하는 자질들이다. 맞을 수 있겠죠. 3번은. 3번까지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지는 게 보여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한 뭉텅이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글쓰기 제외하고 그 제외한 더 많은 것들이 좋은 강점들이 있다. 여기까지. 정답은 3번이겠죠. 이러한 자질들이 네가 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writing is making comeback all over our society. 그러니까 making a comeback이라는 것은 만연해 있다, 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글쓰기는 모든 사회에 만연합니다. 재기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글쓰기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3번 이후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만연해 있다라는 거에 또한 한 묶음이라고.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는요. 이렇게 문단끼리에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연한 거에 대한 예시가 뭡니까?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봐라. 뭘 통해서? 즉각적인 메시지나 블로깅을 통해서. 만연하다는 얘기죠. 블로그와 메시지에서 굉장히 많이 만연하고 있다. 글쓰기가. 라이팅은 오늘날의 현상이다. 좋은 생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것은 필수적이다. 사람들을 웰컴, 환영하는 것이 좋은 라이팅 스킬에 대해서 너의 기관에 좋은 라이팅 스킬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쓰기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시죠? 정답은 3번이고. 답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처음부터 3번까지가 그냥 글 쓰는 사람은 글 쓰는 능력 이외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3번이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좋은 문제죠? 13번 같은 거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크게 봐야 됩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시야가. 꼼수 부리지 말고 시야를 넓히세요. 시야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야를 넓히는 것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것처럼 구문독해를 하나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 140% 정도까지 구문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꼭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되게 중요한 문제죠. Drawing a line is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two categories which only differ in degree. 어떤 선을 긋는 것은 구별 짓는 것이다. 뭐뭐 사이에서 두 개의 카테고리를. 어떤 카테고리냐면은 수준 정도에서 다른 카테고리들 사이에서의 구별을 짓는 것이다. 아시죠? 선을 긋는 것은. 자, 우열반, 우등반, 열등반, 선 그었죠. 구별하는 것이죠. 아시죠? Where there is a continuum. 연속체가 있는 곳에서. 연속체라는 게 뭐예요? 쭉 연속되어 있는 것. 확률에서 1분기부터 10분기까지 연속체가 있는 곳에서 뭐와 같은
rich and poor, 빈부격차와 같은, 그리고 몇 가지 목적으로 뭐와 같은 결정하는 것과 같은, 누가 적당한지, 텍스 감면을 받는 게 누가 적당한지와 같이, 혹은 빈부격차와 같은 어떤 연속체가 있는 곳에서 이것은 필수적이다 그리는 것이, 선을 그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호 사이에서 what is count as rich and what is poor, 부유한 사람으로서 혹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count, 어떤 중요한 것 사이에서 어떤 세는 것, 어떤 뭐 특징이 나타나는 것 사이에서 선을 긋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자꾸 인트로에서. 일단 끝까지 보고 우리 탑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그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은 line이 could have been drawn elsewhere. 이거 잘 보세요. 때때로 사실은 이거의 사실에 대한 동사가 is taken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꾸며주는 게 여기까지예요. 어떤 사실이냐면은 그 선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려질 수 있다는 사실은 취해집니다. 증거로서. 어떤 증거냐면 우리가 그리지 말아야만 한다는 증거로서 취해집니다. 뭘? 선을 전혀 그리지 말아야만 한다는 증거로서 취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우열반을 공립학교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나누지 말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 예시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선이 어디서든지 그려질 수 있다는 사실은 취해진다. 증거로서. 어떤 증거냐면 우리가 전혀 선을 긋지 말아야만 하는 증거로서 취해진다. 혹은 또 어떤 증거죠? 첫 번째 대절이면 두 번째 대절입니다. 꾸며주죠. 어떤 대절이냐면은 그 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그려져 왔던 선이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증거로서 여겨집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이 너무 많으니까 어떠한 이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취해진다는 얘기죠. 어디서든지 그려질 수 있는 선이 어디서든지 그려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아셨죠? 대부분의 문맥에서 이러한 것들은 뭐였다? 틀렸다가 나왔죠. 자, 탑비행 관점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바디 부분에서 논지가 바뀌는 거죠. 어디서 바뀌죠? 틀렸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트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선을 많이 긋는데, 그죠? 선을 긋는데 뭐 하다는 얘기죠? 이게 증거로서 취해진다. 어떤 증거죠? 우리가 선을 절대 그리지 말아야만 하는 거고 선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틀렸다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죠. 이 글의 탑빙 관점 왜 틀렸는지. 그죠? 틀린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영국에서 그 스피드 리밋은 어디에서 어떤 그 밀집된 지역에서 속도 제한은 거의 30마일 per hour입니다. 이것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25나 35로. 그러나 여기서 20 빠졌습니다. 그러나 it in no way,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때 강조구문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강조구문에 이때 가주어진 주어. 그러면 여기서는 대절이 진짜 주어예요. 우리가 그 스피드 제한을 어기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은 절대로 무시해야만 한다는 것은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스피드 리밋을 무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피드 리밋이 30이라는 선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25라든지 35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30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일단 그 라인, 모모사의 스피드와 드라이빙에서의 라인이 일단 설립되어진다면은 스피드 제한을 우리가 무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 선을 긋는데 선을 긋지 말아야 하고 요즘 효력이 없다고 느낀다. 근데 그건 틀렸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선을 긋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0km per second per hour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 그럼 우리가 25든지 35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하는 건. 아시죠? 자, 1번. 두 범주를 구분하는 선긋기는 비록 그 기준이 자의적일지라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맞는 거죠. 존중될 필요가 있다. 틀렸다. 그죠? 맞는 거죠. 모든 자의적인 구분은 배격되어야 한다. 틀렸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경계는 언제나 명확하다. 개소리. 정도의 차이만 있는 두 범주를 구분하는 개소리. 정답은 1번입니다. 좋았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정말 좋은 문제예요. 정말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 씹고 뜯고 계속 물고 이렇게 늘어져야 됩니다.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막 동물들이 마실 반면에 그 물을 만약에 그들이 그것과 마주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부절은 무슨 절이죠? 부사절이죠. 부사절. 부사절은 뭐랑 뭐 생략? 주어랑 비동사 생략. 그럼 여기서 생략된 게 뭘까요? Desert animal, they. 비동사 are. 이게 생략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막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반면에, 만약에 그 사막 동물들이 물과 마주치게 된다면 물을 마시는 반면에 많은 경우에서 그 많은 그들 중에서 그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을 거의 못 마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쉬워요, 여기까지. 그러나 모든 생물들은 물을 마셔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아셨죠? expire, 만기되다, 죽다라는 뜻도 있어요. The herbivores, 어떤 그 식물들은 발견했다. 이것을 어디서? Desert plant에서. 그죠? 뭔가 초식 동물들은 이것을 발견했다. 어디서? 어떤 사막의 식물들에서 발견을 했다. 그다음 육식 동물들은 slake, 목을 축입니다. 목을 마른 것을 갈증을 해소를 하죠. 그들의 갈증을 뭐와 함께? 육즙과 피와 함께, 그의 생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을 안 마셔도 육즙과 피로 이제 목마름을 끝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초식 동물들은 뭐예요? 사막 식물로 먹고 이제 갈증을 해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one of the most remarkable adjustment, however. 자, 이것도 똑같아요. 탑비인 관점에 보면은 인트로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탑비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누는 것을 요약하는 거거든요. 자, 인트로가 나왔고 바디가 나왔는데, 바디에는 논지가 반전이 돼요.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however. 그럼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이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위에는 우리가 인트로 중에서 백그라운드예요. 이런 거 우리가, 그죠? 정말 많이 전교반 때 많이 했죠. 백그라운드는 뭐죠? 사막에서 살아가는 방법, 동물이, 그죠? 이렇게 사막에서 동물들의 생존법, 초식은, 육식은, 아시죠? 그러나 이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러나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들 중 하나는 만들어져 왔다. 뭐에 의해서? 아주 작은 캥거루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백그라운드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반전된 건 그 이하 이거라고. 아셨죠? 그러면은 캥거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어떤 캥거루냐면은 마시는 것 없이도 살 뿐만 아니라 어떤 대략 5%밖에 물이 없는 건조한 씨앗의 식습관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캥거루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 중요한 어드저스먼트는. 맞습니까? 그럼 캥거루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첫 번째, 물을 마시지 않았고, 물 안 마실 뿐더러 5%밖에 물이 없는 씨앗을 먹고도 살 수 있다는 거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뒤에는 이제 캥거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다른 동물과 같게 그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생산하는 능력, 그의 몸에서 뭐에 의해서? 신진대사에 의해서. 근데 신진대사 변형에 의해서, 탄수화물에, 그죠? 탄수화물의 신진대사의 변형에 의해서 그의 몸에서 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목할 만합니다. parsimony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절약이에요. 절약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절약이냐면은 그가 보존하는, 그의 작은 공급을 뭔가 보존하는
조금의 절약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공급, 뭐에 의한? 매우 가능한 수단에 의한 조금의 공급을 그가 보존하는 절약에서 굉장히 그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양으로 보존하는 그런 절약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소비하면서 단지 조금의 최저의 양만을 그의 어디서 배설해서, 그러니까 배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조금 한다는 얘기예요. 오줌을 그냥 진짜 안 싸겠죠.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뭘 통해서? 증발을 통해서 그의 기도예요. respiratory tract 기도. 그의 기도로부터의 어떤 증발을 통해서 아주 최소한의 양을 쓰면서 매우 이용 가능한 수단에 의한 어떤 그의 매우 조금의 어떤 supply, 공급을 그가 유지한다는 절약에서 그는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캥거루는 굉장히 기도에서 증발도 조금이 되고 오줌도 조금밖에 안 넣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한 게 뭡니까? 데설트 애니멀에 대한 생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너무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어요. 범위는 캥거루한테 집중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인트로 백그라운드니까. 2번, the way the kangaroo rat copes with lack of water. 그죠? 그러니까 방법인데 캥거루 렛이 대처하는 방법, 물의 부족에 대해서. 물의 부족에 대해서 캥거루 렛이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런 면에서 얘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가 나오는 거고. 3번, the small amount of water the kangaroo rat drinks. 그러니까 캥거루 렛이 마시는 조금의 물의 양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영향, 뭐에? 환경, 부족한,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대처하는 방법이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대처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가 이제 배설도 조금 하고,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 배설도 아주 작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아주 기도에서 이게 호흡에서도 굉장히 증발을 적게 한다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물 부족에 대해서 이 캥거루 입장에서. 정답은 2번이 정확히 맞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4번 틀린 게 뭡니까? 효과는 어떤 효과? 환경, 부족한. 물에 부족한 환경의 효과가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것도. 그래서 1번과 4번이 굉장히 비슷한 범위를 가지는 건데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캥거루한테 범위가 집중이 되어야만 하는 거란 얘기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되게 좋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틱한 문제거든요. 요즘스러운 문제는 전체를 다 읽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에 다 어울리는 답을 찍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쉽습니다. 이 지문은 쉬웠죠. 빈칸이 요즘 되게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딴 문제에서 어렵게 나왔습니다. 사회학자 글렌 엘더는 제안했다 대절에 있다는 것을 민감한 기간이 성장에 대한 민감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growth rate네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니까 이걸 꾸며주겠죠. 그러니까 성장이 느린 10대 어디까지? 30대까지 초기까지 30대 초 늦은 10대 성장이 느린 10대에서 30대 때까지 아주 민감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근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죠? 실패가 굉장히 이익이 되는 그런 10대에서 30대 초에 아주 민감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그런 패턴은 보인다. 뭐처럼 보입니까?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뭘 증가시키죠? 어떤 특징을. 때때로 평정심이라고 불리는 특징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평정심이라는 것을 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대하고 30대 초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돈 많습니까? 별로 없죠. 취직하는 게 이제 거의 한 29, 28 이때 취직하잖아요. 그럼 돈 모아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다 썼지. 그죠? 그리고 뭔가 대단한 성공했습니까? 10대하고 30대 초에? 불가능하죠. 성장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실패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죠? 그리고 그 패턴은 이 평정심이라 불리는 특징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간 때 우리 뭘 배워요? 평정심을 배운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배웁니다.
트라우마가 필수적인 것. 필수적인 건 왜 필수적이라고 했죠? 제가 survivable, 생존할 만하다라는 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깊게. 그 어떤 전조를 따라서 너무 깊게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정심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너무 아래로, 너무 OTL, 너무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기간 때 우리 이런 걸 배운대요. 그 다음에 또한 역적으로 우리는 아주 높게 치솟는 적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맞죠? 10대하고 30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공을 했어요. 몇몇 제외하고. 뭐 운동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성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서 너무 많이 치솟진 않았다. 아셨죠? 몇 개의 비즈니스, 실리콘밸리에서 몇 개의 산업과 월스트리트에서의 몇 가지 산업은 make a point of hiring ex-pro athlete to their staff. 어떤 요점을 만들었습니다. 뭐에 대한 요점이냐면은 hiring, 고용하는 거. 전에 운동선수였던 사람들을 그들의 스태프로 고용하는 것에 어떤 집중을 가했습니다. 이 사람, 월스트리트과 실리콘밸리 몇 가지 비즈니스들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인트로에서 자꾸 탑빙으로 나눠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백그라운드가 나온 건데 우리가 여기서 도입부가 뭐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10대하고 30대는 굉장히 우울하지만 굉장히 평정심도 배우고 뭐 성공도 해본 적 없는 기간 이게 나오는 거란 얘기죠. 인트로 백그라운드에서. 근데 바디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논지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한다는 얘기죠.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 주제가 나오는 건데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누구를 고용을 한다? 운동선수를 고용한다. 그 운동선수 고용에 대한 예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겠죠. 혹은 왜 고용하는지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높은 프로필이 사업을 굉장히 이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다루는 것에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회복하는 것에 그들의 실패로부터.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실패로부터 회복을 잘한다는 것이 잘하기 때문에 고용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훨씬 더 잘 수행하는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끌리지 않는 그 실패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말했다는 얘기죠. 뉴욕타임즈에 설명하면서 왜 회사가 운동선수를 좋아하는지 그 트레이딩 플로어 어떤 무역 그 분야에서 특별히 in ugly economic time 이렇게 경제가 나쁠 때 요즘과 같은 이러한 이미지는 어떤 안장에 있는 라이더, 쉬운 라이더의 이미지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여기서 말하는 게 운동선수를 뽑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실패에 대해서 휘둘려지지 않고 또 뭐가 나오지 아까? 굉장히 잘 다룬다는 얘기가 나왔죠. 뭐예요? 회복으로부터 실패로부터 회복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그러면 답을 찍을 때는 어떠한 것도 그녀를 놀라킬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인 둘 다에 대해서. 그죠? 근데 so 형용사 되시죠? 그러면 어떠한 것도 그녀를 좋든지 나쁘든지 그녀를 놀래키지 않아서 그녀는 knock-off가 되지 않을 것이다. knock-off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nothing이 또 부정주어니까. 어떠한 것도 그녀를 너무 서프라이즈 하지 않아서 그 결과 그녀는 knock-off 될 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도 그녀를 좋든지 나쁘든지 놀래키지 않아서 그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 안장에 있는 사람은 잘 떨어집니까?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덤덤하다는 얘기예요. 덤덤하다. 실패를 해도 빨리 회복을 하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어떤 것도 그녀를 놀래키지 않아서 그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 1번 맞는 거죠. 그래 정확히 1번이 맞는 거죠. 였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뽑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기억, 니은. 대부분은 만들어져 왔다. 인도의 17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17번에서 여러분들이 3번으로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의 것들을 만들어져 왔다. 인도의 중산 계층에서 많이 만들어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곳에 it 후 강조 구문이죠. 그러나 단지 그 도시 인구의 초부유층들만이 서구 중산층의 유형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이 부분. 자, 많은 것들은 인도의 증가하는 중산층에게서 많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왔는데, 그러나 도시 인구의 최계층만이 서구 문명의 중산층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참 대부분은 뭐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도시 인구의 최부유층만이 서구 문명의 중산층이면은 대부분은 서구 문명의 중산층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해했습니까? 대부분이 서구 중산층의 유형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 아래 볼게요. 인도의 인구는 여전히 시골이고 여전히 빈곤하고, 이러한 빈곤한 인구는 계속 인도의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끄는 중이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빈곤층이. 역접입니까? 순접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2번은 뭡니까? by and large는 뭐 대체적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뭐 맞는 것 같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2040년대까지 인도의 인구는 계획되어진다. 중국을 뛰어넘을 거라고. 이 인구의 대다수는 계속적으로 집중될 것이다. 가장 안 좋은, 나쁜, 가난한 지역에. 어떤 지역이냐면은 기본적인 필수품이 부족한 아주 가난한 나라에 집중될 것이다. 가난한 지역에. 여기서 사실이 맞겠죠. 실제로는 제대로 잘 말해서 2030년도까지 중국을 넘을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인팩트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8번도 되게 좋은 문제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를 좀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가는 문제고, 만약에 대충 하자라고 하시는 분은 절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는. 100점 맞게끔 공부를 해야지 실제 시험에서 80점 맞는 거고, 80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5, 60점 맞는 거고, 정신 상태가 다르죠. 평소에 정말 내가 모르는 구문을 알 때까지 해석을 해보고, 문맥에서의 벗어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고, 문맥이 뭘 말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부적절한, 적절하지 않는 자세함은 의미한다, 준다는 것을, 정보를, 뭐에 대한 수치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훌륭한 수준까지, 뭐에 대한 명백한 정확성의 수준까지, 뭐보다? 그 문맥에 맞는 것보다, 그 어떤 상황에 맞는 것보다 명백한 정확성에 대한 더 높은 수준까지의 숫자나 정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과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여기까지 읽고 이해 가십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100명 중에 99명, 100명 다예요. 100명 다 이거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 아니면 뭐 한다? 얘들의 공통점을 찾는다 그랬죠. 얘들의 공통점에서 얘가 나왔죠. 예를 들어 advertiser, 그 광고주들은 종종 사용한다. 그 결과를,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어떤 서베이, 조사의 결과를 사용한다.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의 결과를 사용한다.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 조사에서의 99.9%가 이거를 좋아한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조사의 결과를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때때로 그들은 주장한다. A level, 수준을, 뭐에 대한 수준이냐면은 자세함에 대한 수준을 설명한다. 근거되지 않는, 뭐에 근거되지 않는 거죠? 믿음직한 그 증거에 믿음직하다고 근거되지 않는 정확성의 수준을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직하지 못한 수치를 제공해서 그거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99.8%가 극찬한.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만약 컴퍼니 이런 버싱 파우더를 파는 컴퍼니들이 주장한다면 95.45%의 영국인들이 동의했다는 것을 뭘 동의했죠? 이 파우더가 가장 다른 것들보다 깨끗하게 화이트하게 만든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이 수준의 정확성은 명백히 부정확한 것이다. 그러니까 95.45%가 어떻다고?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못 믿겠죠. 95.45%가 그냥 자기 회사 직원들 10명 중에서 한번 서베이 해보면 당연히 95.45%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이것은 뭐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영국인들이 서베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영국인들이 대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 직원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는 근거되어집니다. 샘플에 근거되어지고 나동이 뭐가 아니라 전체 인구가 아니라 샘플에만 근거되어집니다. 좋아봤자 그 회사는 should be claiming 주장해야만 한다. 뭘 주장해야만 합니까? 95% 중에서 그 요청받은 대부분의 95%들이 동의한다는 것을 그들의 파우더가 washes whiter than any other 다른 것보다 더 쉬게 만든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좋아봤자 회사들은 야, 우리 10명 중에 우리 그 서베이 받은 9명이 동의를 했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비록 그 전체 인구가 서베이 됐다 할지라도 to have given the result to two decimal places 주는 것은 뭘 주는 거죠? 결과를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의 결과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소수점 두 개가 뭡니까? 그렇죠? (99.45%) 이게 너무 정확한 걸 주는 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까 95.45%에 대해서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탑뷰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표본 대상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는 건 너무나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정확한 것은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효과는 is to propose, 제한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과학적인 자세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리서치에서. 그러나 빈번하게도 그런 부정확한 자세함,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빡세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어떤 부정확한 자세함은 시도입니다. 뭐 하는 시도입니까? 덮는 시도입니다. 비과학적인 본성을 덮는 시도입니다. 뭐에 대해서? 스터디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은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고 오히려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 뭡니까? 광고에서 사용하는 수치는 최대한 정밀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그래 아니죠. 이용자 수는 특정 세제의 표백 효과를 뒷받침한다는 뜻도 아니고 세제의 표백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도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정밀한 정보 99.45% 뭐 이런 거 뭐 믿음직하지 못 그러니까 굉장히 빡센 건데 이게 오히려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제시하는 연구는 비과학적인 경우가 많다. 조금 야바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이유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표본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는 소수점 두 개라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셨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또 굉장히 좋은 문제죠. 다 좋은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좋은 문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대중의 의견은 뭐와 같습니까? 추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항아리의 장아리 개수를 추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모르겠다고 나도 뒤에 뭐 보고 찾는다? 예시들의 공통점 보고 찾는다니까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추측은 아마 이 어떤 중요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어떤 의견, 대다수의 평균적인 의견은 충분한 어떤 crowd, 관중의 평균적인 의견은 아마 보통적으로 적당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냐면 masses generally come up with a good overall decision. 어떤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을 생각해낸다는 생각은 때때로 언급되어진다. 뭐라고 언급되죠? 대중의 지혜라고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잘 몇 가지 것들에서. 됐습니까? 자, 문제는 탑뷰잉 관점 세 번째. 아까 뭐였죠? 인트로에 백그라운드 나오고 그다음에 바디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논지가 반전된 거예요. 문제는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뭡니까? 대중지혜는 어느 정도로 잘 맞게 잘 된다라는 그 아래 뭡니까?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대중지혜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는 게 쭉 나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대중지혜는 굉장히 어느 정도로 잘 맞다. 그러나 문제는 대중지혜가 나쁘구나를 설명을 쭉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문제는 대절입니다. 정치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 스스로 항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뭐죠?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뭘 통해서?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서. 그리고 미디어는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 정치에서의 블랭크한 관점만을 보여줍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그럼 여기서는 나쁜 관점, 왜곡된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것은 더 이상으로 진보와 보수보다 더 이상 나갑니다. 더 많이 나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편견이 뭐하기 위해서? 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 미디어의 편견들이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들이 우리를 정치적인 판단에 갖다 놓는 이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 미디어의 편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얘기죠. 비록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영구적으로 그것을 고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자, this is a widely held notion that does plenty of damage. 있습니다. 아주 넓게 유지되어진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넓게 유지되어진 개념이냐면은 굉장히 많이 해를 끼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노션, 그 개념, 뭐에 대한 개념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개념이 바로 이렇게 수십 가지 해를 끼치는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거. 이것은 거의 모순어법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가 뭡니까? 모순어법이란 얘기죠. 바로 그 기초, 과학의의 기초는 유지하는 것이다. 문이 열려 있도록 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은 100도씨에서 증발해. 야, 아니야. 103도씨에서 증발해. 라고 누군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100도씨에서 증발한다고 한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라고 그랬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의미는 뭡니까? 숨어있는 의미는 야, 토달지 마. 완전한 진리야 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기본은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의심의 문을 여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게 과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순어법이란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얘기가. 아셨죠? 오케이, 되게 좋았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 정말 대단한 문제죠. 자, 그러면은 뭐 대충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기억번. 그러므로 확실성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때때로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손해를 입힙니다. 확실성에 대한 얘기 바로 나오면 안 되겠죠? 기억만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니은번. 그러므로 좋은 과학자들은 절대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디귿이나 기억 둘 중에 하나니까 디귿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디귿번 볼까요? 자세하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매우 모든 것들을 특별히 우리의 전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과학적인 것은 아까 의심의 문을 연다고 나왔으니까 의심의 문을 여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죠. 계속적으로 질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우리의 지식을 항상 증가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마지막 결과가 니은이죠. 그러므로 좋은 과학자들은 절대로 확실해하지 않습니다. 100도씨에서 증발한다를 자꾸 또 의심을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는다. 그죠? 확실성에 대한 부족은 자세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론을 만드는 것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결론을 만드는 것이다. 확실성에 대한 부족은. 되게 좋죠. 뭐보다? 결론보다. 어떤 결론이냐면은 확실해하는 사람의 결론보다. 왜냐하면 좋은 과학자들이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에 어떤 변화죠? 다른 포인트에 비유해 만약에 더 나은 증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아규먼트가 나온다면 다른 관점의 포인트에서 바꾸는 것에 그 과학자, 좋은 과학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결론보다도 그죠? 훨씬 더 중요한 믿을 만한 결론을 만드는 것이다. 확실성에 대한 부족은 아시죠? 거기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기억이죠. 그러므로 확실성은 무쓸모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굉장히 해를 끼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reliability 어떤 우리가 그 믿음직한 그런 것들을 가치를 매기게 된다면 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확실해 하지 마. 오히려 계속 의심하는 게 더 확실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디귿, 니은, 기역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힘들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꼭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도 한번 다시 한번 떳떳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찍게 됐고요. 다시 한번 문제를 차근차근 오늘 봤어요. 오늘 한 2-3시간 전에 보고 다시 공부를 하고 찍었는데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문제는 고득점이 나왔긴 했지만은 이렇게 강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아름다웠고 굉장히 잘 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게 내는 것 중에서 추잡하게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적당하게 잘 어렵게 낸다는 시험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든지 내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 아직 실망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다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은 시험이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필기 합격하실 것 같은 분들은 체력 열심히 준비하시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전 영상이죠. 이전 영상 총평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